안녕하십니까, 소 대표입니다. 오늘은 ETF 대신에 개별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주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이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개별 주식도 중요한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실제 사고 방식을 힌트를 좀 드리면 투자할 때 확실히 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쉽게 그 앵글을 가지고 그 앵글 내서 쉽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주인 누군가요? 물론 이제 삼성가이겠죠. 하지만 투자자들 중에서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나의 경쟁자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외국인 투자자. 두 번째, 기관 투자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제 개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외국인 투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왜 삼성전자를 2023년 연말 기준으로 54% 그리고 2024년에 11월 현재 기준으로 1.7% 정도 들고 있습니다. 즉 절반 이상 들고 있으니 거의 준이나 뭐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외국인 투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체 움직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들이 주가를 좌지 우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급을 체크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수급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도 의미가 있지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연말 기준으로 31.8% 정도 코스피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31.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느낌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0.4%포인트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2.3%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치웠구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더니 거의 6배의 강도로 팔아치웠구나. 즉 0.4%포인트 정도 코스피에서 지분율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2.3%포인트 정도 줄다 보니까 거의 4624, 거의 6배 가까이 지분율이 감소했구나. 세게 팔았구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수급을 한번 보셨고요. 그럼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도 보지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 합들이 보통 이제 주가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 이익의 대표적인 이제 지표가 EPS, 즉 주당 순이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EPS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EPS를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라고 되물어 보신다고 한다면 거래하고 계신 증권사 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 금융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값들을 기관 투자가들이 사용하느냐? 사실 펀드 매니저들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산업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재무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숫자 예측치를 만드는데 이것들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즉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해당되는 값들입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뭐 주가를 맞추니 못 맞추니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들어낸 이 추정치를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그럼 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 this year, 즉 이게 2023년 연말에 2023년에 전년 대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80%나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80% 감소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2023년에 42%나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보시면 넥스이어 가게 되니까 166% 정도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기관 투자가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 않고 이거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그럼 2024년을 한번 볼까요? 2024년의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5%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증가한 것을 이미 이제 데이터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4년 현재 내년의 이익을 봤더니 한 10% 남짓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올해 성과를 봤더니 36%나 빠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수를 줬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밖에 못 오르니까 실망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 뭐 이익이 증가하는 건 증가하는 것도 아니냐? 증가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따져보면 답은 사실 되게 자명하거든요. 이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컨셉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한국의 어떤 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대규모 수출을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10% 정도 변하는 것은 사실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투자라는 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10%를 부정적으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이 10%좀 넘는 이익의 증가율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10%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환율의 영향으로도 다 지워질 수 있다. 즉 이익이 거의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널리스트의 숫자를 기관 투자가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향후 미래의 이익, 그러니까 this year가 아니라 next year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구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PER가, Price Earning이라고 부르는, 즉 EPS 대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몇 배 정도의 거래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연말에 봤더니 올해 PER 값이 50배였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가성비를 따지는 건데 되게 가성비가 나쁩니다.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을 봤더니 2020년 연말 기준 내년을 봤더니 10배 수준으로 10배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싸게 볼 정도는 아니구나.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주가는 사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데 내년 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셈인 거죠. 그러면 2024년 11월 기준으로 밸류를 한번 볼까요? 10배입니다. this year 기준으로. 정말 싸죠. 그런데 주가는 36%나 폭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가성비가 좋은 현재 기준은 싸다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도 이익이 조금 증가해서 한 9배 정도가 되는데 싼 거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구나. 왜? 세 번째 밸류에이션, 가성비가 좋은 것, 이런 부분은 1번과 2번, 즉 세 번째 정도의 중요한 값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이 좋아야 되고요. 그 수급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번째, 미래의 이익, 넥스트 이어에 관련된 미래의 이익에 관련된 컨셉이 더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만족됐는데 가성비까지 좋다. 밸류에이션까지 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히 오를 수 있는 사실 근거가 많이 마련됩니다. 즉 이익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사실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PER 값이 낮다라고 한다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치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들을 만족한다면 가장 좋은 주식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급이 좋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업의 미래 이익이 좋으면서 세 번째로 밸류에이션까지 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괜찮은 주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약을 해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나쁜 삼성전자, 두 번째 기업의 이익에 어떤 실망감을 안겨준 삼성전자, 세 번째 싸긴 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1번, 2번이 망가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변경된다,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보통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개미 털기를 한다.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10중 8구 저희는 주식형 펀드는 가입 안 해요. 라고 이제 답변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미 털기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의 어떤 움직임을 활용해 갖고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펀드를 가입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가 돈을 더 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미 다들 경험한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가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본다고 한다면 개미 털기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은 크게 전체 수급에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특히 이런 대표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300조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약 500조 가까이 됐던 글로벌 탑티어 컴퍼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자가 외국인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다 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일단 외국인을 시각에서 주식을 본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어떤 숫자를 보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두신다고 한다면 거의 외국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기관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머리에 넣어놓고 판단해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물론 삼성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또 재밌는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ETF 이외에도 이런 영상을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